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특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거울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세포는 타인의 행동을 보고만 있는데도 마치 자신이 실제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게 하는 세포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앞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도 이 세포 때문입니다. 사실 원숭이들도 거울세포가 있어서 간단한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숭이와 달리 인간의 거울세포는 뇌의 여러 부분에 분포하여 서로 체계를 이루고 있어서 인간이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듣거나 보는 것 같은 간접 체험만으로도 그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이 지식을 축적하고 문화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는 기제가 바로 이 거울세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인간의 특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거울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세포는 타인의 행동을 보고만 있는데도 마치 자신이 실제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게 하는 세포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앞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도 이 세포 때문입니다. 사실 원숭이들도 거울세포가 있어서 간단한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숭이와 달리 인간의 거울세포는 뇌의 여러 부분에 분포하여 서로 체계를 이루고 있어서 인간이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듣거나 보는 것 같은 간접 체험만으로도 그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이 지식을 축적하고 문화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는 기제가 바로 이 거울세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41번. (4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특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거울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세포는 타인의 행동을 보고만 있는데도 마치 자신이 실제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게 하는 세포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앞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도 이 세포 때문입니다. 사실 원숭이들도 거울세포가 있어서 간단한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숭이와 달리 인간의 거울세포는 뇌의 여러 부분에 분포하여 서로 체계를 이루고 있어서 인간이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듣거나 보는 것 같은 간접 체험만으로도 그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이 지식을 축적하고 문화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는 기제가 바로 이 거울세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인간의 특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거울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세포는 타인의 행동을 보고만 있는데도 마치 자신이 실제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게 하는 세포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앞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도 이 세포 때문입니다. 사실 원숭이들도 거울세포가 있어서 간단한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숭이와 달리 인간의 거울세포는 뇌의 여러 부분에 분포하여 서로 체계를 이루고 있어서 인간이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듣거나 보는 것 같은 간접 체험만으로도 그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이 지식을 축적하고 문화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는 기제가 바로 이 거울세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41번. 사십이 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모나리자의 미소에는 83%의 행복감에 17% 정도의 두려움과 분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를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이 모나리자를 사랑받게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삶이 결국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길인 거죠. 슬픔과 괴로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감을 유지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모나리자의 미소에는 83%의 행복감에 17% 정도의 두려움과 분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를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이 모나리자를 사랑받게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삶이 결국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길인 거죠. 슬픔과 괴로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감을 유지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41번. (4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모나리자의 미소에는 83%의 행복감에 17% 정도의 두려움과 분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를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이 모나리자를 사랑받게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삶이 결국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길인 거죠.
슬픔과 괴로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감을 유지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모나리자의 미소에는 83%의 행복감에 17% 정도의 두려움과 분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를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이 모나리자를 사랑받게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삶이 결국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길인 거죠. 슬픔과 괴로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감을 유지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41번. (4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비슷하고 경제 구조도 비슷했던 두 나라 중 한 나라는 경제 강국이 됐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경제 발전을 위해 유사한 정책을 폈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나라의 문화 가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검약, 근면, 교육, 성실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데 이러한 가치들이 기업 운영과 자본 축적의 밑바탕이 된 것이죠.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회의 가치가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 나라의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비슷하고 경제 구조도 비슷했던 두 나라 중 한 나라는 경제 강국이 됐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경제 발전을 위해 유사한 정책을 폈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나라의 문화 가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검약, 근면, 교육, 성실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데 이러한 가치들이 기업 운영과 자본 축적의 밑바탕이 된 것이죠.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회의 가치가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비슷하고 경제 구조도 비슷했던 두 나라 중 한 나라는 경제 강국이 됐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경제 발전을 위해 유사한 정책을 폈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나라의 문화 가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검약, 근면, 교육, 성실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데 이러한 가치들이 기업 운영과 자본 축적의 밑바탕이 된 것이죠.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회 가치가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 나라의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비슷하고 경제 구조도 비슷했던 두 나라 중 한 나라는 경제 강국이 됐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경제 발전을 위해 유사한 정책을 폈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나라의 문화 가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검약, 근면, 교육, 성실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데 이러한 가치들이 기업 운영과 자본 축적의 밑바탕이 된 것이죠.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회 가치가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콩코드 비용의 오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콩코드는 초음속 여객기로 야심차게 개발을 시작했지만 곧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 때문에 결정을 주저하다가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고 중단하게 됐죠. 이처럼 그동안 투자한 비용에 미련을 두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을 콩코드 비용의 오류라 부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기존의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는데 심리적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니까 현재의 손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지연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손해를 피하려면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콩코드 비용의 오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콩코드는 초음속 여객기로 야심차게 개발을 시작했지만 곧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 때문에 결정을 주저하다가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고 중단하게 됐죠. 이처럼 그동안 투자한 비용에 미련을 두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을 콩코드 비용의 오류라 부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기존의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는데 심리적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니까 현재의 손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지연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손해를 피하려면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1번. (4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콩코드 비용의 오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콩코드는 초음속 여객기로 야심차게 개발을 시작했지만 곧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 때문에 결정을 주저하다가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고 중단하게 됐죠. 이처럼 그동안 투자한 비용에 미련을 두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을 콩코드 비용의 오류라 부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기존의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는데 심리적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니까 현재의 손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지연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손해를 피하려면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콩코드 비용의 오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콩코드는 초음속 여객기로 야심차게 개발을 시작했지만 곧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 때문에 결정을 주저하다가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고 중단하게 됐죠. 이처럼 그동안 투자한 비용에 미련을 두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을 콩코드 비용의 오류라 부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기존의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는데 심리적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니까 현재의 손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지연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손해를 피하려면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1번. (4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옛날에도 한여름에 얼음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겨울에 강에서 채취한 얼음을 보관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음을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네, 석빙고라는 얼음 창고가 있었죠. 특별한 냉동 장치가 없었는데도 석빙고의 온도는 0도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비결에는 위치와 건축 재료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과학적인 구조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은 지하에, 반은 지상에 있는 구조로 만들어 석빙고의 온도 변화를 최소화했고 지붕에 구멍을 내서 더운 공기가 바로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또 바닥은 경사지게 만들어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물을 밖으로 흘려보내 영하의 온도를 유지했던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옛날에도 한여름에 얼음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겨울에 강에서 채취한 얼음을 보관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음을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네, 석빙고라는 얼음 창고가 있었죠. 특별한 냉동 장치가 없었는데도 석빙고의 온도는 0도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비결에는 위치와 건축 재료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과학적인 구조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은 지하에, 반은 지상에 있는 구조로 만들어 석빙고의 온도 변화를 최소화했고 지붕에 구멍을 내서 더운 공기가 바로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또 바닥은 경사지게 만들어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물을 밖으로 흘려보내 영하의 온도를 유지했던 겁니다. 41번 4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옛날에도 한여름에 얼음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겨울에 강에서 채취한 얼음을 보관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음을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네, 석빙고라는 얼음 창고가 있었죠. 특별한 냉동 장치가 없었는데도 석빙고의 온도는 0도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비결에는 위치와 건축 재료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과학적인 구조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은 지하에, 반은 지상에 있는 구조로 만들어 석빙고의 온도 변화를 최소화했고 지붕에 구멍을 내서 더운 공기가 바로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또 바닥은 경사지게 만들어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물을 밖으로 흘려보내 영하의 온도를 유지했던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옛날에도 한여름에 얼음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겨울에 강에서 채취한 얼음을 보관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음을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네, 석빙고라는 얼음 창고가 있었죠. 특별한 냉동 장치가 없었는데도 석빙고의 온도는 0도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비결에는 위치와 건축 재료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과학적인 구조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은 지하에, 반은 지상에 있는 구조로 만들어 석빙고의 온도 변화를 최소화했고 지붕에 구멍을 내서 더운 공기가 바로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또 바닥은 경사지게 만들어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물을 밖으로 흘려보내 영하의 온도를 유지했던 겁니다. 41번 4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화면을 보시죠.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들을 향해 혼잣말을 하고 있죠. 다른 배우들은 마치 이 배우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무대에서 자신의 연기를 계속하고요. 이렇게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도록 약속된 대사가 방백입니다. 방백은 연극 공연 중에 배우가 관객에게 극의 흐름이나 등장인물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방백만큼 등장인물의 숨겨진 심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방백을 통해 등장인물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로마 시대부터 발달한 방백은 19세기 말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요. 그러나 현대극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용되며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그럼 이 화면을 보시죠.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들을 향해 혼잣말을 하고 있죠. 다른 배우들은 마치 이 배우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무대에서 자신의 연기를 계속하고요. 이렇게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도록 약속된 대사가 방백입니다. 방백은 연극 공연 중에 배우가 관객에게 극의 흐름이나 등장인물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방백만큼 등장인물의 숨겨진 심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방백을 통해 등장인물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로마 시대부터 발달한 방백은 19세기 말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요. 그러나 현대극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용되며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화면을 보시죠.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들을 향해 혼잣말을 하고 있죠. 다른 배우들은 마치 이 배우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무대에서 자신의 연기를 계속하고요. 이렇게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도록 약속된 대사가 방백입니다. 방백은 연극 공연 중에 배우가 관객에게 극의 흐름이나 등장인물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방백만큼 등장인물의 숨겨진 심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방백을 통해 등장인물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로마 시대부터 발달한 방백은 19세기 말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요. 그러나 현대극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용되며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그럼 이 화면을 보시죠.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들을 향해 혼잣말을 하고 있죠. 다른 배우들은 마치 이 배우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무대에서 자신의 연기를 계속하고요. 이렇게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도록 약속된 대사가 방백입니다. 방백은 연극 공연 중에 배우가 관객에게 극의 흐름이나 등장인물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방백만큼 등장인물의 숨겨진 심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방백을 통해 등장인물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로마 시대부터 발달한 방백은 19세기 말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요. 그러나 현대극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용되며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밥상인 수라상에는 각 지방의 제철 특산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라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를 보고 각 지방의 상황을 두루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나라에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있으면 왕은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반찬 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수라상은 신하들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는데요. 신하들 간의 분쟁이 심해질 경우 왕은 반찬 수를 줄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해서 잠시나마 분쟁을 멈추었지요. 왕이 수라상을 정치에 적절히 이용했던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조선시대 왕의 밥상인 수라상에는 각 지방의 제철 특산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라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를 보고 각 지방의 상황을 두루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나라에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있으면 왕은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반찬 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수라상은 신하들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는데요. 신하들 간의 분쟁이 심해질 경우 왕은 반찬 수를 줄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해서 잠시나마 분쟁을 멈추었지요.
왕이 수라상을 정치에 적절히 이용했던 겁니다. 41번. (4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밥상인 수라상에는 각 지방의 제철 특산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라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를 보고 각 지방의 상황을 두루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나라에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있으면 왕은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반찬 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수라상은 신하들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는데요. 신하들 간의 분쟁이 심해질 경우 왕은 반찬 수를 줄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해서 잠시나마 분쟁을 멈추었지요. 왕이 수라상을 정치에 적절히 이용했던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조선시대 왕의 밥상인 수라상에는 각 지방의 제철 특산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라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를 보고 각 지방의 상황을 두루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나라에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있으면 왕은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반찬 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수라상은 신하들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는데요. 신하들 간의 분쟁이 심해질 경우 왕은 반찬 수를 줄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해서 잠시나마 분쟁을 멈추었지요. 왕이 수라상을 정치에 적절히 이용했던 겁니다. 41번. (4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랜 논의를 거쳐 감칠맛을 5번째 미각으로 인정했습니다. 감칠맛은 음식을 더 맛있게 느끼게 해 식욕을 당기게 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6번째 미각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여러 맛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깊은 맛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깊은 맛은 식재료를 오래 끓이거나 숙성,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우러나는 맛인데요. 그 자체로 맛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맛들과 결합해 음식의 풍미를 높여줍니다. 콩을 발효해 만든 된장이나 간장을 기본 양념으로 하는 한식에는 깊은 맛을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과학자들은 오랜 논의를 거쳐 감칠맛을 5번째 미각으로 인정했습니다. 감칠맛은 음식을 더 맛있게 느끼게 해 식욕을 당기게 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6번째 미각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여러 맛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깊은 맛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깊은 맛은 식재료를 오래 끓이거나 숙성,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우러나는 맛인데요. 그 자체로 맛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맛들과 결합해 음식의 풍미를 높여줍니다. 콩을 발효해 만든 된장이나 간장을 기본 양념으로 하는 한식에는 깊은 맛을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랜 논의를 거쳐 감칠맛을 5번째 미각으로 인정했습니다. 감칠맛은 음식을 더 맛있게 느끼게 해 식욕을 당기게 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6번째 미각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여러 맛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깊은 맛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깊은 맛은 식재료를 오래 끓이거나 숙성,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우러나는 맛인데요. 그 자체로 맛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맛들과 결합해 음식의 풍미를 높여줍니다. 콩을 발효해 만든 된장이나 간장을 기본 양념으로 하는 한식에는 깊은 맛을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과학자들은 오랜 논의를 거쳐 감칠맛을 5번째 미각으로 인정했습니다. 감칠맛은 음식을 더 맛있게 느끼게 해 식욕을 당기게 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6번째 미각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여러 맛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깊은 맛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깊은 맛은 식재료를 오래 끓이거나 숙성,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우러나는 맛인데요. 그 자체로 맛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맛들과 결합해 음식의 풍미를 높여줍니다. 콩을 발효해 만든 된장이나 간장을 기본 양념으로 하는 한식에는 깊은 맛을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자, 이것이 화성 탐사선입니다. 여기 바퀴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이 보이죠? 탐사선은 화성의 울퉁불퉁한 표면을 달려야 하는데요. 종이접기 기술이 적용된 이 부분을 펼쳤다 접었다 하면 양쪽 바퀴의 크기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 균형 잡기가 쉽습니다. 만약 바퀴를 변형하는데 기계장치를 활용했다면 나사나 이음매 등 많은 부품이 필요했을 테고 구동 방식도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하지만 종이접기 기술이 활용된 이 바퀴는 특별한 부품 없이 접는 선이 새겨진 얇은 판 한 장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판을 접었다 펴는 단순한 작동 원리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이것이 화성 탐사선입니다. 여기 바퀴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이 보이죠? 탐사선은 화성의 울퉁불퉁한 표면을 달려야 하는데요. 종이접기 기술이 적용된 이 부분을 펼쳤다 접었다 하면 양쪽 바퀴의 크기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 균형 잡기가 쉽습니다. 만약 바퀴를 변형하는데 기계장치를 활용했다면 나사나 이음매 등 많은 부품이 필요했을 테고 구동 방식도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하지만 종이접기 기술이 활용된 이 바퀴는 특별한 부품 없이 접는 선이 새겨진 얇은 판 한 장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판을 접었다 펴는 단순한 작동 원리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41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자, 이것이 화성 탐사선입니다. 여기 바퀴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이 보이죠? 탐사선은 화성의 울퉁불퉁한 표면을 달려야 하는데요. 종이접기 기술이 적용된 이 부분을 펼쳤다 접었다 하면 양쪽 바퀴의 크기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 균형 잡기가 쉽습니다. 만약 바퀴를 변형하는데 기계장치를 활용했다면 나사나 이음매 등 많은 부품이 필요했을 테고 구동 방식도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하지만 종이접기 기술이 활용된 이 바퀴는 특별한 부품 없이 접는 선이 새겨진 얇은 판 한 장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판을 접었다 펴는 단순한 작동 원리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이것이 화성 탐사선입니다. 여기 바퀴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이 보이죠? 탐사선은 화성의 울퉁불퉁한 표면을 달려야 하는데요. 종이접기 기술이 적용된 이 부분을 펼쳤다 접었다 하면 양쪽 바퀴의 크기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 균형 잡기가 쉽습니다. 만약 바퀴를 변형하는데 기계장치를 활용했다면 나사나 이음매 등 많은 부품이 필요했을 테고 구동 방식도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하지만
종이접기 기술이 활용된 이 바퀴는 특별한 부품 없이 접는 선이 새겨진 얇은 판 한 장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판을 접었다 펴는 단순한 작동 원리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41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제조업체들이 서비스업을 병행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건데요. 선박 엔진을 생산하는 한 업체를 예로 들어볼까요? 조선업계 경기가 살아나면서 엔진 판매가 활발해졌는데요. 이 업체는 엔진 판매와 함께 엔진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해주는 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이 서비스가 부품 판매와 수리 작업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고 있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조업이 한 단계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제조업체들이 서비스업을 병행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건데요. 선박 엔진을 생산하는 한 업체를 예로 들어볼까요? 조선업계 경기가 살아나면서 엔진 판매가 활발해졌는데요. 이 업체는 엔진 판매와 함께 엔진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해주는 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이 서비스가 부품 판매와 수리 작업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고 있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조업이 한 단계 진화하고 있습니다. 41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제조업체들이 서비스업을 병행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건데요. 선박 엔진을 생산하는 한 업체를 예로 들어볼까요? 조선업계 경기가 살아나면서 엔진 판매가 활발해졌는데요. 이 업체는 엔진 판매와 함께 엔진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해주는 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이 서비스가 부품 판매와 수리 작업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고 있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조업이 한 단계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제조업체들이 서비스업을 병행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건데요. 선박 엔진을 생산하는 한 업체를 예로 들어볼까요? 조선업계 경기가 살아나면서 엔진 판매가 활발해졌는데요. 이 업체는 엔진 판매와 함께 엔진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해주는 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이 서비스가 부품 판매와 수리 작업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고 있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조업이 한 단계 진화하고 있습니다. 41번